저자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자전거 타기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에 올라타 중심을 잡고 살아야 할 운명인데 자존감은 자전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넘어지지 않고 오래 타는 법,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착용해야 할 보호장비 등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존감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는 분명 한두 번은 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일으켜 다시 올라탈 줄 아는 것,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알면 더 이상 자존감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주 타고 싶고 애용하며 즐기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상황별로 구체적인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직업, 직장, 꿈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느냐보다는 결정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 앞에서 갈등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더 중요한 것은 결정한 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마음을 잡고 과단성 있게 결정하는 태도를 실천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의 뿌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심리학 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마음의 위안과 지식을 얻으라고 조언합니다. 즉,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구나. 날 힘들게 한 부모조차 투사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했구나. 라는 식의 내용들입니다. 나아가 저자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몸짱 만들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심리학 책을 몸짱 만들기 트레이닝 교본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 좋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만일 내가 불행한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를 생각한 뒤에 메모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라고 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에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그 목표의 시제는 미래에 둔 뒤에 감정보다는 행동, 즉 실천에 중점을 두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실천으로 자존감이 회복되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특이하고 특별하게 여기는지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 나는 왜 그럴 거와 같은 왜라는 질문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상처만 주고 자신을 둘러싼 벽을 깰 수 없습니다. 이 벽을 깨기 위해서는 감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감탄은 자신의 감정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듭니다. 저자는 나의 핵심 감정, 즉 내 마음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뇌는 조금 더 건강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외부로 향하던 시선이 내면으로 향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의 인생을 기록하고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무능감, 자격지심, 피해의식, 창피함이 맞물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에게 감탄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자는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는 식의 시니컬한 대처와 일명 썩소라 일컫는 냉소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러한 감정은 부정적으로 보여서 이러한 감정이 자신을 압도하게 하는 것은 안 좋지만 때로는 이러한 감정이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을 하면 다른 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 회복을 위한 자세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분석보다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남보다 내 마음 추스르는 데 앞장서기, 생각보다 행동에 포인트를 두기, 일단 시작하면 멈추지 말고 지속하기,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해나가기 등이 그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자잘한 해결책들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민함과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뭐라고? 그럼 좀 어때? 와 같은 대범한 마음으로 넘깁니다. 다음 트라우마는 그것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되뇌입니다. 마지막으로 비난 대처법으로는 넌 왜 취직 안 해? 라는 순수 질문형에 대해서는 그냥 순수한 답변으로 토익 성적이 낮아서요 라고 대처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생각들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근본을 바꿔야 한다. 남과 과거를 바꿔야 한다. 성격을 바꿔야 한다와 같은 것들인데 이는 어차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에서 지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과거의 트라우마, 패배주의 등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결정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합니다. 결정 전보다 결정 후가 더 중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단성 있는 자기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자신을 갈림길에 놓고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의 선택인가? 남의 문제를 배제한 여러 고민 중 내가 할 고민은 무엇인가? 시간 제한 하에 결정을 언제까지 내려야 하나? 결정 유효기간을 정해 이 결정의 유효성은 언제까지인가? 과거로 도망가거나 미래로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두려움 없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결정이 아닌 작은 결정부터 내리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한 이유는 바로 자존감 회복을 위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일단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정을 위해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 내면을 돌아보게 되고 그 자체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저자는 자존감을 회복하면 뇌가 건강해지고 뇌가 건강해지면 또 자존감이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뇌에 주어지는 자극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좀 더 나은 감정의 상태를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